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4일 연속 플러스를 보이다가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그래도 주식장은 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시장을 놓고 보면 뭐 석유나 이런 것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금 사실 방향성을 잃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향성을 잃어가지고 추세를 잃은 상태, 다시 머리를 들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급등했던 추세는 다 잃은 상태고, 구리도 사실 방향성은 윗방향이 아니고 지금 횡보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주식시장만큼은 상당히 강력하게 반등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 유럽이나 다른 지역들의 주식시장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의 투심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그리고 가치 배수도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투심이 굉장히 강한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유럽 CDC 데이터 보면은 뭔가 봉쇄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제일 끝에 살짝 많이 줄었잖아요. 상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봉쇄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조치가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미국 CDC 데이터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7일 노동평균선이 꺾이진 않고 최근 이제 여기 5만대 후반까지 갔다가 최근 이제 다시 4만대 중반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추세선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 봉쇄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봉쇄가 덜한 편인데, 문제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반발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전체적인 봉쇄는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정부에서는 마드리드 봉쇄를 얘기하는데 마드리드 시 자체에서는 우리 못하겠다라고 판결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걸 뭐 주정부에서 다른 거 뭐라 그랬더라? 계엄령인가? 이거 계엄령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뭔가 발동시켜서 이제 2주간 봉쇄를 했는데, 겨울 들어서 확산세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핀셋 형태로 봉쇄를 해야 될 건데 그게 이제 잘 막혀질 수 있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렇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우리나라 국가들도 뭔가 봉쇄를 풀면 확산이 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 그게 가능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존슨앤존스가 인산 산단 중단하면서 중단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밀린 거죠. 이거 말고 영국에서 하는 뭐 아스트리 뭔가 하여튼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이제 일시적 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뉴욕 타임즈인가요? 어디서 보도가 그런 백신이 나와서 미국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걸 맞아야 될지 잘 모르는 뭐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주식시장이 거기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눈으로 확 예를 들면 실제로 해봤더니 뭐 중화항체 형성률이 한 50%밖에 안 된다. 거기다가 그게 유지되는 게 뭐 한 수개월밖에 안 된다. 이러면 사실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 급격한 여파를 미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하고 어제 시티뱅크하고 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JP모건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시티뱅크도 그 실적치가 주당 실적치는 기대치보다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서 이익은 한 34% 급감한 걸로 순이익이 나왔어요. 이게 대선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향후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봤고, 경제를 시티그룹에서는 그 향후에 어떤 그 대출 부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쌓는 이런 패턴으로 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거든요, 양쪽에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좀비 가게하고 좀비 기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법으로 예를 들면 막아주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 뭐 모기지 연체를 유예해주고 있다거나, 혹은 뭐
집에 월세 내는 것들을 뭐 그러니까 유예해주진 못하지만 사실 내보내질 못하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시티뱅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그냥 이거는 일례로 드리는 건데 JP모건이나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약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은행주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접으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글로벌 금융이 이때 붕괴됐다가 금융주가 반등했죠. 반등했다가 그 뒤에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등을 넘어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도 보여줬지만 한번 크게 이제 수축이 되고 나면 그 수축된 그것에 의해서 발생한 부실들이 잔뜩 쌓여 있거든요. 뒤에 남아 있어서 시차를 두고 경기 확정면 초반에 계속 부실들이 양산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내기가 녹록치 않아요, 은행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 상대적으로 덜 튀었으니까 이게 나중에 다른 거 따라가지 않을까? 그럼 은행주를 사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접으셔야 됩니다. 여하튼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락다운 이후에 재개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속도로 전월 대비 쭉쭉쭉 올라오던 것들이 조금씩 안 좋은 패턴으로 이제 꺾이는 거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독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기관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망치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대치가 뚝 떨어졌어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한번 보여드렸지만 유럽의 PMI 지수 중에서 제조업 PMI 지수는 괜찮은 패턴에 있었지만 서비스업 PMI 지수는 수축 국면으로 떨어진 데를 몇 군데 보여드렸죠. 그런데 지금 그게 8월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서베이 조사한 게 나온 건데, 요번에 10월 달에 서베이 조사를 하게 되면 서비스업 제조 지수는 더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쪽이 재확산되고 봉쇄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서비스업적인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PMI 지수들은 수축 국면으로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고,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는. 특이하게도 유럽 지역에 잘 보시면 이제 독일이거든요. 이거 독일 실업률이 팍 급등했다가 여기 9월 말에 지표 발표가 나온 거 보면 살짝 떨어졌거든요, 실업률이. 그런데 특이하게도 영국은 실업률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 세부적 판단은 제가 못 내리겠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요. 유럽의 실업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미국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롭게 해고를 먼저 시키고 움직이는 패턴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해고를 하려면 무엇인가 노동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해고를 참다 하다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미국처럼. 근데 이제 독일의 실업률이 내려온 것은 의미가 있죠. 일단 실업이 정점을 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추세는 잠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영국이 오르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탁 튀긴 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지표 중에 여기 보시면 이건 소매 쪽에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긍정 마인드인데요. 붕괴 직전까지 올라왔어요. 미국은 아직 유럽처럼 소비 심리가 그렇게 취약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실제로 유럽보다는 이 봉쇄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 이제 유럽에 폭증했던 거하고는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 심리적인 부분은 유럽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제 CDC, 그러니까 이거 CDC 데이터에서 나온,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나온 데이터의 추세, 확진자 추세는 좀 더 계속 지켜보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망으로는 이게 올라갈 것 같은 전문가의 예상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봉쇄 쪽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겨울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그 심리적 지수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다만 중국에서인가요? 어떤 전문가가 요번에 팬데믹이 12월 달에 정점을 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그게 맞다면 실제로 심리 지수는 내년 1월 달이면 최악을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뭔가 조정 국면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뒤에 백신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기대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백신에서 큰 실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조정은 일정 수준 다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불확실성이 또 있긴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이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지표 나온 것들 중에 여기 보시면 그 실질 소득인데요. 실질 소득이 이건 이제 전체 고용된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팍팍 발생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실질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가 그 감소세가 6월을 마지막으로 점점점 이제 터닝하면서 올라가서 이제 거의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까지 갔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득이 다 감소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 그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은 감소했지만 그 일주일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나 있어요. 34.6시간에서 34.7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늘어나서 총 일주일간 임금, 명목임금입니다. 이거 명목임금 자체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실질 임금 자체를 놓고 봐도 살짝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실질 임금이 줄긴 했지만 그 일하는 수가 시간이 늘어나서 실질 전체 소득은 살짝 늘어났습니다. 근데 증가 추세가 약간 둔화됐다는 점에서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좀 더 다음 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도 사실 뉴스 보도에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베럿 지명자 이분께 혹시 트럼프가 대선 불복하면은 그거 당신 거기에 참여 안 할 거야? 이렇게 뭔가 판결하는데 참여 안 할 거야? 이런 물었는데 거기서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참여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선 불복에 대한 부분은 물 건너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편 투표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우편 투표에 대해서 계속 뭔가 딴지를 걸어서 거기에 대선 불복을 하고 그걸 이제 법에 소송을 걸고 최종적으로 대법까지 가서 판결로 뒤집거나, 아니면 실제로 판결이 제대로 안 나가지고 내년 1월 며칠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월에 대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이 판결이 안 나면 하원에서 투표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원에서 만약에 하원 의원 수는 민주당이 많지만 대표 의원 수로 그걸 결정한답니다. 그거는 공화당이 많은데, 그래서 하원 투표에서 만약에 트럼프를 다시 승인하면, 이기면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대법에서 판결 나는 시나리오도 있고 하원에서 판결 나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가지고 트럼프가 카드를 들고서는 불복할 거라는 시나리오들이 아직은 물 건너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픈해 놔야 될 것 같거든요. 한 가지 더, 이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없는 거긴 하지만 이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민병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인 이슈를 발생시킬 수는 있겠죠.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문제를 야기하면 양측이 대결하는 그런 문제로 미국이 굉장히 혼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불복하고 같이 맞물려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극단적으로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전혀 현실화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점검된 뒤에 사실 시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부터 가끔 말씀드렸었죠.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하원을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주식시장이 향후의 경제 움직임은 나중 그러니까 뒤로 밀어놓고 경제지표 어떻게 나올지 뒤로 밀어놓고, 일단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머리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나오는 10월달에 경제지표 나오는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대선 결과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결과적으로 최종 포트폴리오에 대한 생각을 결정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